이제 3년을 뭐 예측이 어렵지만 전 3년의 그림, 아까 롯데그룹, 차병원, 건설주, 그 다음에 이게 속도를 낼 거다. 그리고 윤당성자 이분의 성향이라든지 보면 이제 기업 친화적일 겁니다. 기업 친화적. 그러니까 이제 인선을 어떻게 하냐가 이제 또 중요하겠죠. 인선 나오는 거 보고 판단을 하죠. 5월달 정도 이제 인수팀 짜고 5월달 이제 그 정도 가야 확인이 되겠죠. 그리고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요번 득표율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확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서울, 경기, 인천 지역 보세요. 서울, 경기, 인천. 그러면 지금 현 정부 이제 새로운 정부죠. 이제 새로운 정부와 차기 정부는 이 파란 색깔을 빨간 색깔로 만드는 정책에 집중을 할 겁니다. 어떤 정책? SOC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결정판이 저는 충청도 같습니다. 충청도가 그 미세한 차이에 숟가락에 균형점을 올려줬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청도 지역의 또 에너지, 뭔가 서울에 있는 부분이 세종으로 많이 내려갈 겁니다. 요런 것들. 그래서 인천, 경기 지역의 여러 가지의 SOC들, 이런 것들을 많이 할 거고, 전라도, 전남, 전북, 모포, 심지어는 아마 이 얘기도 떠들 겁니다. 모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 뚫자. 어디 한번 보시죠. 어디 한번 보고, 일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질 겁니다. 일본. 그럼 롯데그룹이죠. 어디 한번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그래서 이미 3년 동안 주도주를 건설, 건자재, 수소, 물류, IT 이거를 잡아 드립니다. 앞으로 3년간 주도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제는 저는 푸틴이 더 야욕을 부릴 거라고 봅니다. 왜? 미국 때문에요. 미국 때문에. 이거는 저는 오바마 정부 때부터 훑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달러 패권이 쇠하고 대륙의 시대로 하는 걸 2050년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하는 정책의 실책과 싱크탱크의 무능 때문에 10년 앞당겨진다고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 한번 보세요. 미국 상무장관, 러시아 제재 동참 안 하는 중국 기업 문 닫게 하겠다. 문 닫습니까? 못 닫힙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아베 정부가 우리나라 반도체 죽이겠다고 들어왔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아베 폭망했습니다. 일본 에너지 박살났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국산화하면서 동진 세미케미니 그쪽 관련된 종목들이 어마무시하게 움직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 단어가 중국으로 하여금 러시아, 중동, 동남아에 플러스 알파를 주게끔 만든 찌릿끼리 새로운 균형의 시대를 만듭니다. 그러면 그게 뭐예요? 달러 패권 마이너스라는 얘기예요. 그게 디지털 패권이 위안화 패권 더 세지게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10년을 앞당기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에너지는 또 이 정권 바뀌면 또 트럼프 올까봐 걱정해요. 별거 다 걱정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북한 문재인 정부 때 통일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해. 이게 음향적으로 해석하면요. 오히려 윤석열 후보 때 중국과 대륙의 시대 가면서 이원화 시스템에 사람들은 왕래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장 관심은 러시아입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냐면 얘네들도 지금 친러 지역과 우크라이나 얘네들 선거 옛날에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러시아 푸틴이 노리는 게 우크라이나를 내륙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흑해, 크림반도. 저기 보시면 여기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 그림. 얘네들이 저기 좀 옅은 색깔하고 빨간 색깔일수록 친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내륙화가 안 되려면 저 북해, 크림반도, 저 오데사,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도네츠크, 루안스키, 키르키프 이런 얘기들, 자포로제 이런 것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거 만약에 러시아가 점령해 보세요. 우크라이나 쪼그라들면서 내륙화가 돼요. 내륙화. 그럼 골 때리게 된다고요. 이거는 죽자 사자 막을 거 아닙니까? 또 하나, 다음 그림에 노르트 스트림 2는 닫았습니다. 그냥 파이프라인 닫았어요. 근데 노르트 스트림 1은 계속 지금 받아내고 있습니다. 이거 막지 못해요. 얼어 죽으려고요. 지금 독일 메르켈 정부의 가장 실책, 군비 급감하면서 그거를 모든 국민들 에너지지만 국가가 체력이 국방이 약해지게 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탱크가 700대도 없대요. 세계대전 일으킨 애들이. 그러니까 독일의 전략이 확 바뀔 겁니다. 군비 증가. 반드시 군비 증가. 그 틈새로 어떤 에너지가 나오나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생각할 거 아니에요. 원전으로 갈 수는 없지만 너무 러시아 의존도가 너무 셌다. 그러니까 풍력과 태양광으로서는 불가능. 그러려면 뭐예요? 저장 창고 확대하면서 이제 LNG 저장을 통한 수소와 천연가스 이거를 다변화. 여기서 가장 꽃놀이패하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지금 무기 팔고 천연가스 미국 거 신나게 갈등 구조 만들면서 지금 떼돈 벌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오래 가라 하면 미국이 지금 바이든 정부 중간선거 때까지 중간선거 11월 달인가요? 그때까지 이 전쟁 길어지는 걸 원할 겁니다. 미국은. 그런데 그 사이에 가장 죽어나는 게 뭐예요? 우크라이나 국민하고 유럽인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국제 정세를 돌아다 보면 여러분들 지금 요게 전쟁 터진 2월 24일 날 시작점입니다. 인덱스가 독일 닥스 보십시오. 독일만 보세요. 그날 5% 빠져갖고 저 13,000도 깨고 12,000까지도 봤습니다. 근데 어저께 오늘 급등하면서 얼마까지 왔습니까? 시작점이 다시 왔어요. 13,800입니다. 하루에 1000포인트랍니다. 그러니까 2월 24일 전쟁 터진 날 그 시작점까지 다시 회복했어요. 요 위치 보시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의 이제 저는 3년간의 미래 지도가 중요한데, 아까 선거 갖고도 보는데, 이 서울 지역도 이렇게 딱 보시면 느낌이 확 오지 않습니까?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약간 좀 짙은 빨간 색깔이라 이렇게 많이 침범했어요. 옛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는 아마 강남만 딱 있고 다 펄했습니다. 빨간색이 여기저기 많이 침투했죠. 그리고 이 단어 하나 보세요. 이 압구정 현대 60평짜리 한 대가 80억. 이게 정상입니까? 아파트? 참, 이 닭장 같은 아파트가 하나가 80억. 돈이 돈 같지 않은 세상. 옛날 5억이면 10억이면 살 수 있는 게 지금은 10억에서 20억.
제가 여의도도 20년째 사는데요. 5억에서 10억짜리들 허다했습니다. 지금은 웬만한 거 좋은 거는요. 20억 아래에선 찾기 힘듭니다.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우리가 이제 대장주로 몰고 있는 아파트 3대장. 여러분들 제2의 한전기술, 제2의 시젠, 제2의 유바이로지스 같이 이런 것들은 그냥 2025년도에 열어보십시오. 근데 30% 정도는 어느 선을 깨면 끊었다 밑에 산다. 우리가 대우조선해양 흠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가스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팔았다 밑에 다시하는데 그 변동이 20% 가능하고 올라간 진폭을 4등분 해갖고 그러면 저는 금년 상반기 중에 이제 현대건설은 언제 6만원 돌파할 건가? GS건설이 제일 먼저 빠를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다가와요. 48,000원, 5만원 먼저 돌파할 건가? DLENC는 15만원 어느 게 먼저 돌파할 건가? 돌파하면 반 때리겠습니다. 그리고 딴 거 안 갑니다. 이 종목 갖고 파도 타기 계속할 겁니다. 요게 이제 금년도 전략이고요. 이거 갈 때 아직 못 가고 있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특수건설, 동아지질, 시멘트 관련된 종목들 등등등. 그리고 요번에 제일 먼저 간 게 오히려 삼목, 에스포미니, 히리미니, 중소형주 주변주부터 먼저 땡긴 세력주부터 먼저 땡겼습니다. 이제 본주가 가나 보는 거예요. 본진들이. 그 본진들이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파트 3대장, 해양 플랜트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확산이 되나 철강, 건재재로 확산되나 이거는 이제 인수팀 들어와서 이제 예를 들어서 국토건설부 장관 그 다음에 통신부 장관 등등등등 인선이 어떻게 되나 그거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제 선물옵션은 쉬세요. 이제 상방 끝났습니다. 그냥 357에서 이제 여기서 더 올려야 더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단타만 하자라고 아까 전략 보냈고요. 선물 이제 마감 때 그냥 6월물 사갖고 오버나이트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쉬어도 좋습니다.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의 승리. 그리고 아까 선물 350 3월물 기준으로 355단 5.8까지 왔죠. 그때 산 거 다시 팔고. 그래서 이제 보시면 마지막으로 하시려고 그러면 357.5 아까 보다 올랐어요. 챙기고 0.80 데드 잡고요. 그 다음에 357.5 1.2 청산돼 벌써 다시 0.8 됐습니다. 아까 1.2에 챙겨라 그랬는데 0.8에 0.80 손절 단가 357.5만 하세요. 이게 등가격이라고 합니다. 오늘 코스피 200으로 결제됩니다. 누가 결제되나 한번 보시죠. 어느 게 휴지되고 어느 게 결제되는지. 그리고 아까 위클리 옵션 지금 뭐 3,400% 오버나이트 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위클리 옵션은 마감 때 전략 짜드릴게요. 마감 때. 그래서 그리고 이제 롤오버가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실래요? 지금 3월물 아직도 10만 이게 딱 보시면 아직도 10만 개 남았습니다. 얘가 문 닫아 놓고 지금 이제 계속 장중에 청산시키는지 문 닫아 놓고 청산시키는지 이거 제가 문 닫기 전까지 최고 수량 본 게 15만이에요. 15만을 문 닫아 놓고 청산시켜 버려요. 그러니까 장중 에너지는 이제 얘네들 그렇게 뭐 357.5 이상에서는 잘 땡기지 못할 겁니다. 그 다음에 6월물로 지금 롤오버가 얼마 됐냐면 21만 개 됐습니다. 대충 할 만큼 제가 22만 개냐 25만 개냐 이제 문 닫아 놓고 이게 청산이냐 5만 개 더 실리냐 요거 갖고 보면 알겠죠. 지금 벌써 21만 개 됐습니다. 그래서
요 감각도 체크하시면서 대응을 해 보시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시죠. 연준의 인상 속도,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장이 누가 되시나, 그리고 오히려 금리 인상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 될 수도 있어요. 저 전쟁 때문에요. 미국의 그 제재 정책 때문에요. 이제 하이 인플레이션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6월달 지나서 디플레이션으로 가나 보세요. 경기 침체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데이터 갖고 분석하지 마시죠. 이미 유가가 더 급등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하나의 현상입니다. 니켈이 갑자기 해서 뭐 그 인버스 했던 게 깡통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게 다 끝나는 신호탄. 진짜 뭐 금리 인상 더 촉발하려면 진짜 유가가 150불 돌파해서 200불 가야 돼요. 근데 지금 130불에서 짱돌 맞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진정되거나 또 이란 핵 협상되거나 등등 해서 다른 산 원유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갈등을 고조시켜서 유가를 계속 위에 고공행진 시켜갖고 갈등을 해서 많이 팔아먹어야 돼요. 그런데 사우디가 안 도와준다고 그러잖아요. 중동은 이미 중국한테 넘어갔습니다. 사우디 혈맹이, 미국의 혈맹이 중국의 혈맹이 돼버린 것 같아요. 카타르도고요. 근데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했어요. 동남아에서도 미얀마 정부 군사 쿠데타에서 다 중국 정부입니다. 피보트 아시아가 다 실패했습니다. 피보트 아시아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려고 그럽니다. 인도 태평양 군사체제 오커스인가요? 그리고 새로운 CPTPP도, 그 다음에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려고 자꾸 미국이 그래요. 알셉한테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정세는 자국의 이익이 우선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냉정한 에너지에 우리 윤석열 당선인 새로운 정부가 저는 중간지대를 갈 거라고 봅니다. 한미 우선하고 뭐 싸다 하지만 실제 인선하고 하는 거는요, 중간지대, 중도로 갈 겁니다. 중도. 한번 그거는 뭐 진행하는 과정을 한번 보시죠. 그래서 오늘 매수는 하락하는 쪽에서 눌림목 찾아라. 그리고 아까 히림 보세요.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치고 올라오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까보다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이제 저가 건설, 투수 건설 아직 멀었습니다. 14,500원. 이제 이쪽 세상입니다. 이제 건설, 건자재 세상이 이제, 그리고 일본 에너지가 많이 유입될 거고, 그리고 SOC 속도가 제일 빠를 겁니다. 벌써 히림, 그 다음에 특수건설, 이런 것들이 아파트 3대장은 또 해양 플랜, 저기 중동 수주까지도 하거나 보세요. 그래서 시장은 요 물줄기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 물줄기는 IT입니다. 제가 DB하이텍을 왜 강조하냐면 이름 바꿀 걸 노리는 거예요. 이름 바뀌어라. SK자 붙든지 삼성자 붙어라. 그래서 요 감각도 체크해보고, 기름값 변동은 이제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0불 중심으로 올라봤자 10불, 떨어져봤자 10불에서 이제 뭐 길어지니 타협되니 해갖고 늘어지는 파동, 이렇게 옆부이자 나온다면 제자리 뛰기 구간일 것 같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우디가 편입 안 됐으니까 또 베네수엘라를 하는데, 베네수엘라가 사회 미국하고 척을 든 정부입니다. 그 다음에 이란산 석유가 어떻게 되나? 요게 또 키죠.
근데 거기에다 호흡이 미국말 안 들어요. 오히려 중국말 듣죠. 중국이 빚쟁이 전략으로 들어가 갖고 침투를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 뭐 이제 선물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오히려 매수는 오히려 코스피 200 쪽에서 빠지는 쪽에서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코스피 200 쪽에 여러분들 보세요. 가스공사 4만원 붕괴하면 다시 사도 좋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오늘 매수 단가 들어왔습니다. 27,800원 판 거. 그리고 현대로템 벌써 밑골이 달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사는 거는 이쪽에서 보시죠. 흠은 아직도 좀 더 3만원 아직도 한 3,000원 더 빠지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수는 빠지는 쪽에서 찾으시죠. 그리고 올라가는 쪽은 아직 매도 단가 온 거 없습니다. 현대건설이든 GS건설이든 뭐 네이버든 카카오든 에코프로든 다 가만 계십시오. 다 가만 계세요. 금리 결정할 때까지 가만 계세요. 3월 16일 지나서까지 이 장은 적어도 여기서 100은 더 갈 것 같습니다. 선물로는 375까지 보내는지 보십시오. 아직도 10포인트 남았습니다. 점심 식사 잘 하시고요. 2시에 뵙죠.